그리고 또 환자들이 물어보는 게 운동을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저녁에 하는 게 좋아요? 네. 뭐 밥 먹고 하는 게 좋아요? 밥 식사하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이제 약간 선문답 같은 네. 대답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중요한 같아요. 건 아니다. 가장 네.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네. 시간에 어. 운동을 오래 할 수 있는 시간. 네, 저는 네. 아침형 인간인데 저녁 때 운동이 좋다고 해서 저녁으로 하려니까 아침 시간이 루즈해진단 말이죠. 맞아요. 혹은 저는 아침엔 절대 못 일어나는데 아침이 네. 좋대요. 그래서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운동을 해보면 하루 사이클도 깨지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운동을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 자기 지금 형편에 맞는 자기가 네, 가장 네. 편리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제일 좋고 예, 예. 굳이 이제 아침에 하는 게 좋으냐 저녁에 하는 게 좋으냐를 만약에 이제 그게 별 문제가 없으시다면 내가 이제 조정을 어떤 할 수 때든지 있다. 할수 예,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할 때는 밤새도록 이제 에너지를 계속 썼단 말이죠. 네네. 이제 아직 공복 상태예요. 공복 상태. 예, 아직 에너지를 섭취하기 전에 그때 운동을 하는 경우는 에너지를 더 이제 많이 뽑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통 지방이라든지 체지방을 그러니까 살을 빼거나 살을 이런 빼거나. 이런 분들은 그럴 때는 이제 그 공복 시에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주 에너지원이 지방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방을 다 쓰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새벽에 하는 게 좋겠죠. 살을 좀 빼고 싶은 사람은 공복에 네. 그러면 좀 이제 하면 효과적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예. 이제 활력도 좀 생기고 네, 아침에 네, 이제 네, 네. 운동으로 시작하면은 조금 활력도 좀 생기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섭취도 돼서 이제 섭취가 되면서 하루 일과가 좀 잘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운동하면은 뭐 의사 선생님들이 아. 제일 강조하시는 것 중에 맞아요. 뭐 아침에 운동하면 근력 운동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몸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는 점심 때 오후가 훨씬 좋죠.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고 내 몸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근육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강한 근력 운동을 해도 좋은 거고 그때 이 몸의 컨디셔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후에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호르몬들도 운동하기에 적합하게 이제 이 주기에서 네, 호르몬 네. 주기에서 맞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오후에 하는 게 오후에 좋아요.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뭐 심장 문제가 있다든가 좀 이제 고혈압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추울 때 네. 새벽에 네. 이렇게 하는 걸 조금 권하지는 맞습니다. 않거든요. 너무 준비가 안 돼. 혈관도 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펌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조금 오후에 하시면 좋겠. 좀 따뜻할 때, 그쵸. 햇볕 날 때 네. 하시면 좋겠다 이런 거하고 그게 비슷하네요. 혈압도 사실 이제 네네. 오후에가 훨씬 더 좀 안정되잖아요. 그렇죠. 안정이 되죠. 그러니까 아침에 좀 높고 내려가니까. 그래서 근력 운동할 때는 네, 혈압도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네. 근력 운동은 대부분 조금 뒤에 오후에, 조금 하는 게 좋고 네. 좀 살 빼고 싶은 사람은 공복에 네. 유산소를 네. 조금 하는 게 네. 더 좋겠네요. 그죠? 근데 네. 역시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맞아요. 저녁에라도 뭐 살 빼고 싶으면은 그때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게 네네네. 새벽에 뭐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대는 1번은 오히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시간대. 오래 잘 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네. 그러면 지금 자 운동 어떤 운동이 좋지? 뭐 유산소가 좋아? 근력 운동이 좋아? 또는 어떤 시간대가 좋아? 이 결론적으로는 꾸준히 네, 잘할 맞습니다. 수 있고 자기가 재밌어 할 수 있는 운동이 네. 최고네요. 네, 자기한테 제일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네네네네네. 그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재밌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운동의 시간. 네. 저희들이 이제 운동 시간을 언제 하냐 했는데 또 운동을 한번 하면 네. 얼마 동안 하는 게 좋으냐. 네.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10분만 해도 되냐, 뭐 30분 해야 되냐, 1시간 이상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많이 네.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운동 시간을 결정하는 거는 운동의 강도거든요. 얼마나 센 운동을 하느냐, 네네네. 약한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시간은 결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운동 강도를 사실 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먼저예요. 먼저죠. 우선순위는. 예. 근데 이제 운동 강도를 잘 모르시고 이럴 때는 그렇죠. 제가 이제 보통은 이게 편하게 운동을 하실 때는 최소한 10분 이상은 해야 되는데 된다. 그게 합해져서 하루에 30분 이상 정도는 해야지 네. 그때부터 이제 운동 효과가 나타나요. 네네. 예,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운동을 이제 얼마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이상은 꼭 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강도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운동에 관심이 있는 뭐 운동을 좀 한다 하시는 분도 강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 환자분들이 한다는 이제 말씀이 당신이 하루에 뭐 1시간 반씩 매일 걷는데 혈당이 안 떨어진다고. 네네. 제 생각에는 너무 슬슬 걸으시는 거 아닐까. 네네. 강도가 굉장히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닐까. 네네. 뭘 신경 안 쓰고 시간만 보내시는 거 아닐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보면은 그 중등도 강도의 30분 이상 이렇게 일주일에 5번 이상 이 얘기가 있는데 앞에 그 중등도를 다 까먹고 네. 30분 이상만 이것만 생각하시는 자꾸 거죠. 생각을 하시는 네. 거예요. 네, 교수님 네. 말씀대로 이제 강도 정하는 게 네. 가장 먼저다 그지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강도를 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운동과학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은 사실 그거를 쉽게 알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제일 비슷한 방법이 이제 심박수로 네, 네, 네. 정하는 방법인데 네. 만약에 본인의 나이가 있으면 거기서 220을 빼면 하는 네, 할 수 있는 값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네. 그거에 60에서 90% 정도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야 이제 운동 효과가 나는 예, 거죠. 예. 그 구간에서 운동을 하는 건데 60%는 낮은 강도, 90%는 높은 강도고 중간에는 이제 중강도쯤 되겠죠. 네, 그 네. 범위 정도에서 하면 되는데 이걸 하면서 못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게 40대 만약에 기준으로 했을 때 심박수로 따지면 그게 이제 60에서 90% 하면 110에서 160 정도 돼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잴 수 있으시면 재도 돼요. 좋은데. 요즘은 뭐 그런 와치가 있으니까 그죠? 예, 아니면 운동 사이사이에 한 번씩 재보셔도 네, 돼요. 네, 네, 네. 심박수는 재실 수 있는데 네. 그것도 힘드시다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힘든지를 이제 제가 이제 표로 보여드릴 텐데 네, 네. 그 표가 이제 6에서 20까지 가는 표가 있어요. 네, 네. 힘든 정도를 가장 전혀 힘들지 않다가 6, 가장 힘들다가 20, 네, 네. 그러면 13 정도가 중간 정도 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13 정도가 이제 약간 중간 정도일 것 같은데 그 밑에 11 정도부터 시작해서 16 정도 사이에서 하면 좋아요. 거기서 좋다. 예, 저 표로 제가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너무 힘들다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네, 네. 있잖아요. 그 네. 주관적인 지표도 지표가 될까요?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일단.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네. 뭐냐면 심박수하고 그걸 같이 쓰는 같이 거고 쓰는 거고. 없으면은 그냥 네. 표만 가지고 하시는 거고 네. 사실은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 아까 11에서 16 사이에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 곱하기 10을 하면 심박수가 돼요. 110에서 160. 그렇게 되네요. 네네. 그래서 그 표에서 어느 정도 힘든지만 옆에서 네, 이제 네.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한 11에서 16 사이에서 하겠다. 네, 예. 오늘 좀 활력이 좀 없다 그러면 한 11에서 13 사이. 오늘 활력이 좀 있다 그러면은 뭐 14에서 16 사이. 예, 예. 그 정도로 하면은 아마 이제 일반 환자분들께서도 네. 이제 강도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오늘 활력이 있는 날, 활력이 없는 날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은 약간 탄력적으로 네, 네. 딱 정해놓고 네. 나 이렇게 해야 돼 이거보다는 네. 사실은 좀 그런 날도 있고 또 시간이 모자란 날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은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맞아요. 오늘은 조금 더 약하게 하고 네. 오늘은 조금 더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하지만 매일매일 한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네, 게 꾸준히 한다. 활력이 좀 없더라도 네. 약한 강도라도 조금 좀 하시는 게 꾸준히 좋고 하시는 게, 그리고 오늘 너무 활력이 좋다 그러면은 좀 좀더 강한 하고, 운동으로 더 하고 시간도 그러면은 더 늘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운동의 강도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주시면 되고 최소한 30분은 하시는 게 네네. 최소한의 운동 효과는 나타날 수 네. 있다라는 거죠. 운동 강도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지표가 어떤가 지표를 써서 이렇게 네. 하시면 된다. 네. 그 부분은 뭐 조금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 달아주시면 우리가 좀 더 영상을 네. 찍어보도록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